잠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수가 잠깐요. 지금 기록 중지, 개시 일시 중지. 오늘 지금 화면은 잘 보이시죠? 예. 대답을 많이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맡을, 김유열 강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귀농 귀천인들이 지금 귀농은 하시는데, 뭐랄까, 공유는 좀 이따 할까요? 귀농, 이거 성일정, 이게 지금 발표자 보기, 아니, 네, 보이죠? 잠깐요. 제가 잠깐 조정을 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고, 이게 성일정님이 됐고, 기록을 하고 있고, 화면은 공유되고 있고, 채팅창.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은 잘 보이시죠? 제가 잘 안 보이네. 이게 이상한데. 예.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지연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김유열이라고 합니다. 농지연금은요, 우리 귀농 귀촌인들께서 나중에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연금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은 불과 한 20-3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70-80%는 퇴직연금이 없이 또 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이제 귀농하셔가지고 농사를 지러 이렇게 오신 분들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노후가 굉장히 보장이 돼야만이 또 행복한 노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강의 제목이 농지연금 제도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농바씨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자료들은 많이 좀 거기서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목차는 농지연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 조건이라든지 지원 조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 지급받는 방식, 어떻게 받는 거냐. 또 이제 이것을 연금이지만은 이거는 나중에 영목이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중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상환 방법, 그리고 이제 3차 시에는 농지연금의 장점 및 선택 요령, 농지연금의 잠깐요. 농지연금의 이거 잠깐 뒤에 안 보이니까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소개 및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60분이나 많이 오셨는데 현재 62분이 오셨는데 저는 익산시에서 과장으로 좀 있었고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관으로도 좀 근무를 하는 등 나머지는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농바씨 TV, 저도 유튜브 시대라 지금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와 가입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연금의 종류는 무엇이고, 또 지급액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지연금의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으로 이제 얼마를 갚아야 하고,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농지연금의 정의와 가입 및 그 지원 조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지연금의 정의입니다. 그 농지연금은 그 지금 관장하는 부처가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이제 담보로 영목이지라고 하자. 이거보다 내가 이제 농업인이 소유한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그 농어촌공사에 이제 맡기고 맡긴 농지를 가지고 이렇게 농지는 이제 현금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농어촌공사에 맡기고 매달 내가 연금식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좋은 거죠, 이게. 토지는 내가 팔기 전까지는 지금 유동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팔기 전에는 유동화가 안 돼요. 근데 농어촌공사에 맡기면은 매달 미리 돈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10가지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농업인이 이제 첫째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으로 이제 매달 15일쯤에 연금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도입을 했고 9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째네요, 이제. 잘 들리죠? 제 목소리? 제가, 감사합니다. 내일라도 좀 한번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령 농업인의 그 안정적인 노후 생활은 뭐, 이게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그 제도가, 만일 부부가 농지연금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두 분 합쳐가지고 600만원까지도 최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거죠. 물론 이제, 그 부부가 농업인으로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농지연금의 그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6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이제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물론 이제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승계형으로 가능합니다. 승계형으로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비승계형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상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 당시를 말합니다. 이상일 경우에는 승계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내가 이제 사망을 하고 난 후에 아무래도 배우자가 더 살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돌아가실 수는 없는 거니까. 승계형으로 해 놓으시면 이제 내 연금을 계속 이어서 배우자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비승계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라 하면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동거를 한다든지 사랑하니까 그냥 사는 관계는 안 되고요. 호족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승계형으로 했더라도 중간에 재원을 벌이면 이게 해당이 안 되게 되고 다시 이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연금 가입 당시에 법률상 혼인한 부부로서 여기 나오네요.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건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천천히 한번 음미를 해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조건 및 지원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가입 대상입니다. 농지 소유를 해야 되고요. 첫째, 가입 65세 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영농 경력이 5년 이상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5년이라 하면은요, 우리 그 대표님들이 이제 계속 연이어서 뭐 경력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20살 때 뭐 20세 이상은 돼야 되니까 20살 때 3년을 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 후로 50살 때 2년을 농사를 지으면은 이게 이제 5년으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3년을 지었다는 증거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아니면 이장님의 영농 확인서, 이런 정도는 증빙으로 할 줄 알아야, 할 수 있어야 인정을 해준다. 그냥 말로만 내가 3년 쳤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 농지는요, 논밭 과수원 이 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맹지도 돼요? 이렇게. 근데 맹지는 뭐 이렇게 길이 막혀 있는 농지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도 못하고 너무 땅을 통해서 들어가는 땅을 농지라고 하는데, 맹지도 해당이 된다. 실제 영농을 하고 있다면. 근데 거꾸로 논밭 과수원이라 해도 내가 실제 영농에 활용이 안 되고 있으면은 이게 빠져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요. 지원 조건은 연령과 농지 가격에 따라서 틀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농지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냐? 공시지가로 하게 됩니다. 100%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에 뭐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감정평가 사무소에 9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각각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인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배우자가. 근데 여기서 제 배우자는 60세 미만으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60세가 됐는데요. 어떻게 하죠? 이거 취소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비승계형으로 한번 들으면 승계형으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해지하고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한번 제가 정돈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가입 조건이라든지 영농 경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 안 드린 내용은 경매 신청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농지에. 그 다음에 제한 물권이라고 해가지고 근저당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임차권,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저당을 잡혀 있더라도 15% 미만일 경우에는 이게 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억을 만약에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내가 연금을 탄다면은 1,500만원 미만까지는 가능하다. 여러분 미만이란 말씀 아시죠? 1,499만 9,999원. 그러니까 1,500만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15%라도 1억이라면. 그래서 1,500만원 미만만 저당이 잡혀 있어야 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이 생겼어요. 이제 2년 이상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 제한이 생겼어요. 작년에 전국적으로 막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제도를 좀 보완했는데, 그 작년이네요. 2019년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는 관 내에 있거나 시군 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접한 시군에 있거나, 연접한 시군이라면 시군 구 익산이라면은
논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완주군 접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리 제한에 관계없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km 이내여야 된다. 연접한 시군이 아니라도 30km 이내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거리 제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당이 돼야 된다.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아니면은 연접한 시군이거나 세 번째는 뭐랄까 30km 이내이거나 이내라면은 30km도 해당이 되죠. 이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입 시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경영 2학년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논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농업진흥지역,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논이 막 반듯반듯 해가지고, 그 들녘 있잖아요. 평야지대. 들녘으로 돼 있는 부분이 바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요, 경영 2학년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사망하고 난 후에, 논이 넘어가는 거예요. 농어촌 공사로, 농지가. 완전히 그냥 내 돈이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많이는 신청 왔는데, 작년 19년도에 19건밖에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많이 연금을 많이 줘요, 대신.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뭘 말하냐, 뒤에 나와요. 이거 잠깐 보고요. 이게 이제 유형별 가입 건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본 건데요. 첫째는 이제 종신형이 있고, 기간형이 있잖아요, 이게, 농지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종신형은 뭐냐면, 정액 종신형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똑같이 받는 거. 저는 후박형은 10년간은 좀 많이 받고 65세부터 그러니까 75세까지는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76세부터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는 좀 적게 받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많이는 신청 왔네요. 그 다음에 일시 인출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30%까지는 가입을 당시에 30%까지 미리 그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인출을 해줘요. 대출은 아니고 인출 개념이죠. 그래서 만약에 1억을 맡기면은 3천만 원까지는 미리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괜찮을 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말하자면 경매로 뭐 돈을 뭐 1억짜리 공시지가 1억짜리를 뭐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인데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시지가는 1억인데. 그래서 여러분 경매할 때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높은 거를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내가 이제 낙찰을 받으면 내 돈 5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근데 1억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격이 해당이 되면 5년 농사 경력이 있다면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1억짜리를 맡기면은 말하자면 3천만 원까지는 그 일시 인출이 가능하잖아요. 연금 드는 날. 그러면 이렇게 연계해 보면은 내 돈 결국은 5천 들여놓고 3천 빠지고 결국은 2천만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에 초기 자금이. 이렇게 경로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많이. 이게 이제 농지연금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간형이 있어요. 기간형은 뭐냐면, 이렇게, 기간을 정해요. 물론 65세부터 드는 건 이제 정액형인데, 68세부터 드는 것이 있어요. 또, 10년, 68세부터 15년간. 그 다음에 73세부터, 10년간 드는 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8세부터, 5년간 드는 형이 기간형이에요. 그래서 83세에 끝나는 걸로. 이럴 때는 또, 이거 근데 신청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기간형이 완전히 인기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경영 2학년은 아까도 농지가 이제 농어촌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면은 아까 뭘 말하는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첫째는
농업진흥구역은요, 아니, 진흥지역은요,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면은 좀 반듯반듯하게 뭐 잘 되어 있는 곳을 말해요.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은 용수원인 확보라든지, 그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러면 지정이 되면은, 아까 그, 뭐죠? 그 집 같은 거 지을 수가 없고, 농가주택도 못 집니다. 이거 농업진흥지역에는. 물론 순수한 농업에는 해당이 되지만은, 좀, 규제가 좀 강화돼요. 그 다음에 그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이라든지 대신, 정비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혜택은 좀 많이 또 줍니다. 유통시설의 확충도 할 수가 있고, 자금 지원도 가능하고, 조세 경감도 가능한 혜택을 받게 되죠. 농업진흥지역은. 좀 말하자면, 농지를 보호하거나 그 진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많이 제한하는 지역인 만큼 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어야 이게 그 경영 이양형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저만 재밌는가요? 아무튼 좀 재밌게 자연스럽게 한번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 개정 사항을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해요. 이제 어차피 이제 담보 농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 요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전답 과수호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전답 과수원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몇 년 이상?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것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그럴 때는 이게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인데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상속인이 10년간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나한테 농지를 말하자면 상속을 해주면은요, 이게 그 2년 이상 인정을 해줍니다. 그분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유 기간이 1년도 안 됐어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만약에 올해 농사를 짓잖아요. 되게 나는 서울에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또 2년을 보유해야 하냐? 상속받은 농지도.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아버지가 보유한 기간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하루만 됐어도 인정을 해준다. 2년 보유한 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대상자의 주소지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조건이 그 중에 하나는 충족이 돼야 된다. 첫째는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에 돼 있거나 농지가 이거야 당연하죠. 두 번째, 연접한 시군구에 한다. 익산 같으면 논산. 근데 여기는 30km가 넘더라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100km라도 해당이 돼요. 연접한 시군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연접한 시군이 아니더라도 30km 이내는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거리 이 셋 중에 하나는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릴게요. 근데 이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온 게 작년부터 해당이 되네요. 이게. 그래서 이걸 반대로 말하면 2019년도에 그런 취득한 농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2019년도에 땅 구입했는데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하냐? 상관없다는 얘기죠. 2019년도에 구입한 땅은 내가 경기도치를 구입했더라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 이양형 농지가 넘어가는 것은 아까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여야 되고요.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으로 매입이 가능한 농지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외되는 농지가 있어요. 경공매가 지금 너무나들 많이 하니까 이제 이걸 2019년 11월 1일부터 법을 개정을 했어요.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전라북도에 살면서 경기도치 막 이렇게 경공매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첫째는 2년 이상 이것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경매를 받고 등기를 한 후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경락 받자마자 하는 거냐, 등기를 해야 하냐? 아, 당연히 등기가 돼야지. 소유라는 것은 등기가 돼 있어야 소유를 말해요. 그거.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관내에 있거나 농지가 아니면 아까 세 가지 있잖아요.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똑같아요. 아까 30km 이내이거나 이런 규정에 맞아야만이 경공매 농지도 이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가 경공매를 받았더라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도 많이들 하니까 이게 아마 규제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요. 자, 2차 실험에 벌써, 이거 너무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요. 36분인데. 그 다음에 농지연금 지급받는 방식 및, 상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올릴게요. 농지연금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이게, 종신형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랄까, 종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종신형이라 하면은, 생존하는 동안, 살아계시는 동안 매월 그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종신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액형이 있고, 두 번째는 전후 후박형이 있고, 세 번째는 일시 인출형이 있습니다. 정액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후 후박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간은 많이 받고 나머지 11년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는 적게 받는 거거든요. 약간 뭐 한 20% 정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 65세부터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65세에 이제 가입이 되니까. 그러면 75세까지가 이렇게 돈 많이 쓰는 기간이잖아요. 솔직히 말씀이.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많이 받는 게 오히려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제 말소리가 안 들리시는가? 아무튼 질문하면 좀 채팅창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진님 감사합니다. 잘 들리니까 말씀하시라고 하네. 그래서 76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는 조금 적게 받는 형이 바로 전후 후박형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시 인출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30%까지 미리 인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왜 좋은 제도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억 담보농지를 맡겨가지고 이제 연금을 보통 타게 되면 한 4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게 3천만 원 미리 대출을 받는 게 이제 일시 인출형이잖아요. 3천 원 받고 나머지 7천에 대해서만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제 연금은 좀 줄어들어요. 이게 한 32만 원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약간 줄어드는데 이 3천을 가지고 한꺼번에 받아도 되고 올해 1,0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둘째 해 내년에 1,0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또 애들 결혼식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또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나누어서 30%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이게 무조건 처음부터 3,000만 원 다 쓸 수도 없는데 받지 마시고 이렇게 필요할 때 쉽게 말하면 필요할 때 30% 범위 안에서 가끔 1,0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 행사나 뭐 이런 거 집안 행사 있잖아요.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갯돈 타듯이 3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 인출형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제도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잠깐 인정 좀 해주고요. 아까 인정해 주셨구나 원장님이. 자, 이번에 두 번째는 기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형은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인데 정액형이 있고 이것도 경영 이항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정액형은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유형인데 좀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이 정액형보다는 많아요. 아무튼
한 20% 정도 많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경영 이양형은 농어촌공사에 이제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또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대신 좀 연금을 미리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전후 후박형에 대해서 한번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부분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나중에 많이 타야 뭐 이렇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크게. 자, 그래서 지급 방식별 그런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첫째는 지급 방식별로 종신형, 경영 이하형은 이제 65세부터 들을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액형은 이제 78세 이상, 그 다음에 5년짜리, 이게 83세 기준으로 삼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 플러스 78은 83이 나오잖아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플러스 73, 뭐 15 플러스 이렇게 8 하면은 68 하면 83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83세 평균 수명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78세 이상 들을 수가 있고 73세 이상 드는 게 있고 68세 이상 됐을 때 들리는 경우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최고 들을 수 있는 나이는 100살 먹었어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97세로 잡는다. 97세까지만 연금이 이걸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수령액이 보통 83세 이상 사시면 좀 이득이더라고요. 왜냐면 요때 기준으로 만약에 83세를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해놨어요. 65세부터 만약에 이제 83세까지, 뭐 요즘은 85세까지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20년간 되잖아요, 이게. 20년간으로 설계를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억짜리를 맡기면은 매달 43만원씩 받는다 생각하면 이제 83세가 되면은 이 43만원씩 1억이 끝나는 거예요. 1억이 다 소진이 되는 거지요. 1억 나누기 뭐 이렇게 나누기로 한 거예요. 20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43만원 타먹으면 이게 1억이 없어진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83세 이상 더 생존을 하고 있다. 93세까지 생존을 했다. 그러면 내가 타먹은 것이 1억 5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천을 더 타먹었기 때문에 더 내놓으라 소리는 안 한다는 얘기. 이게 연금 수령액이 설정을 초과하더라도 청구되지 않는다겠잖아요. 그래서 5천은 청구하지 않겠다. 근데 내가 일찍 사망해가지고 1억짜리 맡겨놓고 5천밖에 못 탔다. 이거 내가 5천원 덜 타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돌려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가요? 예. 아마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예 한마디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진 님이 그래도 너무 고마우신 분이네요. 예, 다른 분들도 그냥 시간 나시면 예라고 한 번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예, 배우자 승계형으로 이제 했을 경우에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이야 한다겠잖아요. 배우자가 승계형으로 하실 때. 노종환 님도 감사해요. 그런데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이게 비승계형으로 하셔야 한다겠지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 60세 이상이 되었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나중에 60세 이상이 되어도 이제 부부 승계형으로 하려면요 다시 연금을 드려야 돼요. 이것을 꼭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자격 요건이 된다면은 별도로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6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 앞으로도 농지를 좀 이전해 줘 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연금을 좀 타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대신 배우자도 영농에 5년간 종사해야 되겠죠.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농지연금 신청 시, 신청 및 계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째, 신청 시가 있고요. 이게 이게 신청 시가 있고, 두 번째는 감정 평가 시가 있고, 뭐, 약정 시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청할 때 농어촌공사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농지연금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줘요. 뭐 신분증은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주시면 되고,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원부, 아까 그랬죠. 농업계획체 등록 확인서. 이것이 이제 내가 이제 농사 경력 5년이 있어야 하냐, 그런 걸 확인하는 증빙서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가지 서류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감정평가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공시지가가 낮아가지고 감정평가로 나는 해야겠다. 그러면 감정평가 의뢰 및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돈 내야 돼요. 감정평가료.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약정시가 있어요. 약정시에는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농어촌공사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토장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통장 사본이 있어야 하고,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면은, 잠깐요.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면은 매달 15일 날 이제 연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좌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잠깐 여기서 나오는 건데, 중간에 좀 또 사정이 생겨가지고 해지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제 타먹은 거 원금에다가 이자를 이제 고정 이자로 할 경우에는 2%거든요. 변동금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책정을 하는 거고, 유연부담금 0.5% 해가지고 원금에다가 2.5% 이자를 합쳐가지고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1억짜리 맡겨놓고 5천만 원을 타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 원금이 5천이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5천 곱하기 이제 2% 이자, 2.5%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담보농지 농사 임대 가능. 재산세가 감면이 돼요. 6억 원까지 농지까지는 재산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지금 막 교육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지금 10분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아니라, 벌써 아까 그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10시 좀 못 돼서, 10시부터 좀 쉴게요. 10시 10분까지. 좀 힘을 내시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불과 9분밖에 안 남았네요. 10분. 자, 10분간 한번 집중도 있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양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 뭐 농어촌공사에 주는 거니까 이거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담보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담보 제공을, 이제 내 농지를 어차피 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을 120%까지 설정을 해서 담보를 잡힌다. 농어촌공사에 잡히는 거니까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근저당 설정 시에 필요한 비용이 또 들어가요. 등록 면허세라든지 뭐 지방교육세라든지 여러 등기 신청 수수료는 이제 공사에서 내는데,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근저당 해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화의 요청에 의해서 공사가 만약에 또 법무사 수수료까지 냈을 경우에는 나중에 월 지급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담보를 제공한 농지에 대해서는 이제 연금을 타려고 담보를 제공했잖아요. 내가 채권 최고액을 120%까지 설정해서 담보를 맡겼는데, 공사의 동의 없이 아까 15% 미만까지는 제가 또 담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15% 이상이 넘어간다. 이럴 때는 그
농어촌공사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한 설정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위험부담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아까 그 이자 2%에다가 뭔 위험부담 비용은 뭐냐. 근데 이게 한 20년간 30년간 그런 그 농지를 맡기고 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험으로 말하자면 좀 사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손실 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0.5%가량을 추가 부담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이자지요. 근데 이거는 농지 맡긴 그 채권의 곱하기 0.5%를 한 다음에 곱하기 해당 일수 365일 중에 내가 며칠간 연금을 들었냐 해서 위험부담금을 계산을 합니다. 0.5%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부담 비용은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급을 납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경영 이항인 경우에는 부과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경영 이항이 좀 좋은 점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 비용은요, 약정 종료 시에 납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적용을 가능합니다. 이 위험부담금도. 근데 되게 보면 고정금리 2%가 좋은 것 같아요. 매월 가산해서 연금 채무에 포함이 된다. 채무에 포함된다는 것은 2.5%로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원 약정이 해지될 때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시 인출형 가능 금액.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시 인출형이 그런 대로 또 잘 이용하면 괜찮다고. 농지형 연금, 일시형, 종신형 농지연금 중에 일시 인출형으로 가입을 하시면요. 수시로 30%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말씀을 아까 올렸고, 이거를 하시려면 그 해당 월의 전월 말까지 농지연금 일시 인출 신청서를 농어촌공사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 인출을 하시기 바라고요. 일시 인출은 정해진 시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농지관리기금 운영에 따라서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는 있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시 인출형 월 지급금은 농지연금 가입 시에 인출 가능 총액을 제외한 후에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그 수시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요. 좀 인출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갚아야 하는가가 이제 여러분 가장 또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내가 죽고 나서 아들이 다 갚아야 하는가, 뭐 돈이 넘어가는 것인가 염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현재 그 농지연금 가입률이 얼마 안 돼요. 불과 1.8% 나가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2.4%까지 늘린다고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 뭐 내일이라도 상환하는 거예요. 오늘 가입하고. 근데 이제 갚아야 되죠. 이제 이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 이자만 아까 2.5%로 계산해서 갚으면 됩니다. 농지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갚는 경우가 한 반절 되더라고요. 한 30%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해지를 하는 경우가 30%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경영 이항일 경우에는 이제 농지가 넘어가는 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경영 이항형으로 하신 분 중에 여러분 대표님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공사에 안 넘기라는 경영 이항형은 내가 약정을 할 때 돈을 농지를 넘긴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근데 안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안 넘기려고. 그럴 때는 2% 위약금을 부과를 한다. 그래서 1억이면 또 200만원 맥없이 물어내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좀 뭔가 그 규정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제 물어내야 하는 경우에요. 해지 60일 이내에 갚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6가지, 7가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갚아야 돼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이제 내가 사망한 경우에요. 배우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당연히 배우자도 없고 이거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할 점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이제 중간에 좀 재혼해 버린다든지 하면은 이것도 상환 사유가 되네요. 60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또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안 되는 거고, 원래부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사망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이제 배우자 명의로 그 담보농지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승계를 받으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각 씨한테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줄 경우에 상환 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배우자가 소유권도 잘 이전 받았고 그랬는데 이제 배우자마저 사망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상환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환 사유가 되고요.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타시는 분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농지연금 채권이 채권 최고액이 말하자면 그 변경 요구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농어촌공사에서 그 60일 이내에 채권 최고액을 변경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회수 사유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금 채권 최고액이 근저당 채권 최고액의 85%에 이르렀을 때 변경을 해줘야 한다. 채권 최고액을 120%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85%까지 이르렀을 때는 채권 최고액을 더 올려야 한다 이거죠. 왜냐면 아까 그랬죠. 저당권을 15% 이상 되면 안 된다고. 다른 데 잡혀먹을 때 농어촌공사에 15% 농어촌공사가 이제 잡고 있는 금액에, 그래서 담보농지의 가등기 담보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상환 사유가 되고요. 위반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에 담보농지가 전용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막 집을 진다든지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농사를 안 진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60일 이내에 상환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3분 남았습니다. 힘냅시다요. 자, 얼마를 상환해야 되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 이양의 경우에는 그 위약금 물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뭐 돈 안 넘기면 넘기면 상관없고요. 그냥 경영 이양이 아닐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그 원금하고 그 다음에 아까 2.5% 이걸 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달리로 계산하지 말고요, 복리로 계산하는 거를 한다는 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리 이자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달리 이자로 계산해 가지고 어떤 분이 또 이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복리 이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좀 몇백만 원 더 많습니다. 달리보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 채무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그 농지를 처분하게 되죠.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래서 경매 등으로 상환을 받습니다. 만약에 농지 처분 금액으로 농지연금 채무액을 갚고 남으면은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랬죠. 더 타먹은 것은 더 청구를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를 맡겨놓고 내가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뭐 1억 5천을 타먹었다. 그러면 5천에 대해서는 청구를 안 하겠다 그겁니다. 1억까지만 회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약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간이 딱 10시가 됐습니다. 10시 10분에 여러분 또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 초단실도 다녀오시고 또 그러니까 10분만 좀 쉬었다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공유하면 잘 보이시죠? 네. 예, 그 목소리, 지금 누가 오셨어요, 목소리? 아이고,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네. 목소리도 좀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얼마를 상환해야 되느냐까지 저희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농지연금 중도에 해지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이 말씀을 좀 잠깐 올릴게요. 갑자기 이제 해지를 해야 될 상황이 좀 벌어지시잖아요. 우리 대표님들이. 그럴 때는 농지연금이 사실 그 중도에 해지하면 아까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싹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자 본인 부담금까지 해가지고 0.5% 해가지고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갚냐.
이제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잠깐요. 중도 해지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부 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일부 필지를 하시려면은 첫째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의지에 관계없이 공공사업에 편입을 하거나 또 수용이 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중도 해지 사유가 된다. 일부 10필지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필지 정도는 내가 해지하고 5필지만 연금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요. 여기 말하자면 10필지 중에 5필지가 너무 그 농지가 좋은 거예요. 가격도 올라가게 생겼고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팔아버리면 그 농지연금 받는데 또 에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농지연금을 좀 일부 해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그 안 됩니다. 전체를 해지해야 돼요. 야,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어촌공사에서 당신 뭐 10필지 중에 5필지만 해지해 줄게.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사유가 아니면 공공사업의 편입 또는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을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5필지 해주고 5필지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아이고 이거 땅값이 올라가게 생겼으니까 나 5필지는 막 할게. 그건 안 된다. 전체를 해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전액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새로 농지연금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1회차 월 지급금 결정 시까지 약정을 취소하시면 돼요. 뭐 가입하자마자 아이고 이거 나 안 들을게 할 경우에. 두 번째 처리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냥 이건 처리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이것은 위반했을 경우에 이제 취소잖아요. 이거는 처리고 처리는 1월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그 연금을 들었을 경우에는 11일에서 31일 체결 시에 다음 달 10일까지 약정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2달까지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취소할 경우에는 1회차 월 지급금 결정일까지 약정을 취소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 가입자께서 위험부담금을 제외한 그런 그월 지급금에 대한 이자하고 아까 2.5%라겠죠. 면허세라든지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간형 경영 이양형일 경우에 담보 농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농어촌공사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이제 뭐 이걸 하시게 되는데요. 그 경영 이양일 경우에는 이제 농지가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럴 때는 지금 다 이제 그 사망을 할 경우에 이제 그 농지를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농지연금 채무를 전부를 해당 농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연금 채무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길 경우에는 의무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채무액을 회수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경영 이양형 들은 분들은 당연히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내가 사망할 경우에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넘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영 이양형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매매계약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감정평가로 하네요. 이거는 농지를 이제 넘어갈 때는. 그 다음에 농지연금 채무액은 남으면 돌려주고 아까도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많이 타먹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농지연금의 장점 및 선택 요령하고 마무리 단계가 왔는데 요 대목에서 한번 대표님들의 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은 조금 질문을 받고 다음 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를 조금 중지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우리 성명국 대표님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없으실까요? 뭐 그냥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냥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릴게요. 계속 수문하니까 이게 좀 소통이 없어가지고 제가 많이 들어오셨는데 66분이나 들어오셨네요. 만기시 이자율이 아니에요. 그 2.5%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유연부담금 0.5%에다가 그 고정 이자율 2% 해가지고 2.5% 예, 복리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100만원씩 20년을 탔을 경우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4,800만원이잖아요. 2% 이자로. 근데 실은 5,570만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2%를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2.5%까지 합치면은 한 6천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억 4천 플러스 6천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갚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거 저기 100만원씩 말하자면 2억짜리 그 맡겨놓고 2억 예를 들어서 2억 4천 타먹고 이자가 막 그 6천만원이나 붙냐. 근데 실은 농지를 뭐 2억짜리가 이제 그 계속 기다려 있겠어요. 막 농지라는 것은 1년에 1.8%씩 그 이자가 오른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1억짜리 맡긴 사람은 1억 3,800이 되는 거예요. 최하. 2억짜리 같은 경우는 2억 7천 정도 농지값이 올라가요. 또 3억 이상 올라갈 겁니다. 아마 2배로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20년 후에는 농지가. 그럼 2억짜리 맡기신 분은 4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3억 갚아도 1억이 남는 거예요. 그 1억은 내가 이제 사망을 하더라도 우리 자식한테 저기 남겨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복리이기 때문에 좀 더 나오더라고요. 몇백만 원. 100만 원씩 계산해 보니까 한 3, 400 더 나오더라고요. 예, 복리면 김성숙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농지값이 1.8%씩 올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비싼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질문을 간단하게 받은 다음에 다시 또 화면 공유해서 PPT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자, 3차 시에 농지연금의 장점 및 선택 요령에 대해서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4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얼렁얼렁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농지연금의 좋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되냐. 첫째, 매월 15일 날 연금이 지급되니까 참 그게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매달 15일 날 그 연금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농사 지어야 되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작용을 만약에 이제 5년간 물론 있어야 이제 이게 연금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는 내가 농사를 안 짓고 그 임대차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으면 돼요.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1억 정도 그 보통 제가 이제 저도 돈 한 필지 있는데 1억 한 5천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1억짜리를 논 한 필지를 이제 임대를 제가 한번 할 경우에 1년에 24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보통 쌀 11개에서 12개 뭐 정도 받잖아요. 지금 임대료를 우리 그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돈대로 내가 수익을 얻는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작년부터인가요? 소농에 대한 그런 직불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은 물론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분은 이런 2헥타 미만, 2헥타 미만이라면 6,000평 미만 지는 농사를 짓는 분은 또 공익직불금을 120만 원을 줘요. 그럼 이것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또 이것도 한 달에 12만 원은 되고, 그리고 이제 한 필지 맡겼을 때 이 농지연금 맡기면 아까 43만 원 정도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합치고 이거 합치면 한 70, 지금 한 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돈 한 필지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연금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뭐 직불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연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임대차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까지 해놓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3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니까 이게. 그 다음에 땅값이 오르면은 이게 정산을 한 후에 차익을 실행하게 된다. 세월이 흐르면 땅값이 이제 오르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돌려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6억까지 그 재산세가 감면이 돼요. 이게 참 좋은 점 같아요. 재산세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몇십 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도 이게 상당할 거예요. 이게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연금을 타는데 이게 또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연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영모기지라고 해가지고 대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출. 대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경 또는 임대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연금 이율이 낮아가지고, 아까 그 2% 복리로 한다 해도요, 사실 시중 이자 대출 금리에 비하면은 싼 거예요, 이게. 시중 이자, 뭐, 아무리 싸다해도 3 내지 4%는 뒤에 빚을 낼 수가 있잖아요, 원래. 그것 비용은, 그리고 농지라는 게 유동화가 안 되잖아요. 그 돈을 현금화할 수 없다, 이거지, 팔기 전에는. 근데, 팔지 않고도 현금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농지연금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농지 투자에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3억짜리를 만약에 이제 농지연금으로 맡기면은 약 9천만 원 정도를 일시 인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3억짜리 농지를 사더라도 1억은 다시 얼른 돌려받으니까 건자 1억은 2억만 가지면 3억짜리 농지를 하나 살 수 있는 거죠. 금방 돌려받으니까 빚을 갚으면 되죠. 그래서 그런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농지연금과 농지담보대출 간의 비교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그 농지연금하고 또 어떤 분이 그 담보대출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근데 상당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지연금은 원리금을 바로바로 갚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망할 때까지, 이게 정액행 같은 경우에는. 근데 농지담보대출은 기간을 정해가지고 3년이면 3년 그 안에 싹 갚아야 됩니다. 매달 원리금을. 그 다음에 만기 시에 이거는 이제 내가 처음에 약정한 농지 가격만큼만 상환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1억짜리 농지를 맡기고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1억 5천을 타먹었다. 그러면 5천원 청구를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1억짜리 맡겨놓고 내가 그 대출 받은 거 다 갚아야 돼요. 10원짜리 하나까지. 재산세가 6억까지 면제가 되는데 이거는 재산세가 면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자율이 고정금리 2%로 하거나 또는 얘가 또는이네요. 또는 변동금리로 6개월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3, 4%는 된다.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도 이거는 무조건 그 공시지가는 100% 쳐주고 감정평가는 90%까지 쳐주는데 이거는 지금 50에서 한 80% 정도밖에 안 쳐줘요. 담보대출 1억짜리 맡기면은 뭐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쳐줘요. 거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예,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연금 그 상세한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이게 매달 15일 날 연금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는 건 아시고요. 그리고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실이나 뭐 임대차를 걱정 안 해도 되죠. 뭐 이거 임대차 하면 좋은데 뭐 내가 농사를 지어도 되고 또 임대차 하면 수익금이 나오죠. 거기서도 여기 나오잖아요. 반드시 내가 작용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분이 내가 농사 지었냐고 죽을 때까지. 그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개인당 300만원까지가 나왔고 땅값이 오르면은 정산후에 수령을 하면 된다. 그리고 되게 보면은 한 30%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해지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감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연금하고 한개였고, 그래서 농지연금 이율이 좀 낮은 거예요. 2%가 아무리 복리하게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농지연금 월 수령액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일 경우에 2019년 기준으로 38만 4천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68세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증가율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아까 공시지가가 원래는 80%까지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 90%까지 인정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 거예요. 이게 연금이.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얼굴들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게 답답하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농지연금 가입자 현황 좀 살펴볼까요? 최근 46,654명이 작년 8월 기준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아직은 많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2.35%인데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해지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지율이 30% 정도와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이제 자식들이 반대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자식들이 이제 아빠의 인생, 엄마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 선택하는 요령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연금 목돈이 필요하면은 아까 일시 인출형으로 선택을 하라겠죠. 제가 그래서 30%까지는 좀 미리 받고 연금을 나머지는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뭐 65세에서 아까 75세까지는 이제 10년간은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전후박행이잖아요. 그리고 76세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는 적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사실 돈 가장 많이 쓰는 기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후박행으로 신청하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농지 감정평가액 반영률도요. 이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 높은 걸 선택하시면 돼요. 뭐 공시지가가 높으면 공시지가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높으면 감정평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냐면 농지 처분할 때는 이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싸고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에요. 감정평가도 이렇게 공시지가가 10,000원이면 이렇게 20,000원 차이 나면 안 되고 이거를 한 감정평가도 한 11,000원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건 괜찮아요. 제일 좋은 땅이에요, 이게. 그래서 연금액이 올라서 기대 이율은 3.65% 정도로 조정을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 정도, 4.5% 정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그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은 보통 뭐 제가 43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이자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뭐 4.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농지를 맡겨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갚아야지만. 그래서 내가 연금에 나이에 맞게 신청하시려면 아까 기간 정해진 거 있죠. 68세부터 드는 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을 받는 것을 말하고요. 전후 후박형은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10년간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76세 이후로는 적게 받는 겁니다. 잘못 썼네. 이게 76세인데 이게 잘못 썼네. 이게 76세. 일시 임출형은 아까로 수시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기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68세부터 받는 게 있고 15년간 받는다겠죠. 그 다음에 73세부터 받는 게 있다겠죠. 10년간. 그 다음에 78세부터 5년간 받는 형이 있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많이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 2학년은요, 농지를 넘기는 거라겠잖아요. 대신 연금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임출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경사 같은 거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신청하실 때 뭐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한다든지 할 때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사용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농지연금 관련 소식 및 문의처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지연금 압류 방지 계좌에 의해서 지금 저희 그 압류를 못하게 돼 있어요. 185만원까지. 그래서 압류를 할 수 없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가입을 원하시는 농가는요, 농지연금 고객상담 창구 1577에 7770번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이게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농지은행 포털에 가셔가지고 이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fbo.or.kr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은행 포털에서 농지를 입력하고 예상 연금액을 계산을 하시면 나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생년월일도 꼭 내 거 아니라도 이렇게 좀 입력하시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농어촌공사에 문의하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하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fpo.or.kr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한번 눌러가지고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포털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농지연금 포털 사이트라고 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보기 위해서 사이트에 접속이 되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예. 이게 지금 fbo.or.kr 농지연금 포털 사이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농지연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상 농지연금 보이죠?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제 생년월일 입력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56년 아마 생에 해당되는구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년월일 입력을 하고 이제 배우자도 60세 이상이냐 미만인가를 알으려고 이제 입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이상이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배우자도 60세 이상이다. 그럼 승계가 되니까 당연히 승계형으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60세 미만이면 비승계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로 할 거냐 감정평가로 할 거냐 물어보는데 저는 감정평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가격은요 한 뭐 2억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2천 2억 이게 2억이잖아요. 2억원. 그랬더니 감정평가로 1억 8천을 쳐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 지급금은 정액형으로 했을 때는 2억원짜리 농지를 맡겼을 때 69만 700원 나오고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전후 후박형은 70% 이제 말하자면 10년간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0년간은 82만원 나오고 2억짜리 맡겼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76세부터는 58만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일시 인출형은 30% 이제 4,700만원은 일시 인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금 가입하는 날. 그리고 48만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기간형으로는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아까 15년짜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15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122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171만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78세 이상은 300만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 연세가 많이 먹을수록 돈을 쓸 기회가 많이 없는 거니까 많이 없는데도 돈은 많이 나오네요. 경영, 이항형, 농지가 넘어가는 거고 기간형은 농지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형을 많이 아까 선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선호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농지연금에 대해서 오늘 50분까지 지금 한 다음에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걸로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알아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승계형으로 하려면 이게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배우자가 그래야 승계형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60세 미만은 비승계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억짜리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면은 100% 다 쳐주기 때문에 1억으로 그냥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연금 결과 1억짜리 맡겼을 경우에는 뭐 정액형은 38만원 나오고 뭐 전후 후박형은 46만원, 그 다음에 10년간은 46만원, 76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는 32만원, 일시 인출형은 2600만원 일시 인출 해주고 27만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아까 기간형 있죠? 5년, 10년, 15년짜리는 68세부터 가입하는 거는 68만원, 73세부터 가입하는 것은 92만원, 95만원, 그 다음에 78세부터 가입하는 것은 178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1억짜리 가입했을 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도 농지연금 포털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농업인 5년 경력은 뭘 말하는가?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그랬듯이 내가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겠죠. 이거는 아까 제가 지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가지 그 농사 경력을 말하는 것은 꼭 농지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닐하우스도 있고 버섯재배사도 있고 축산도 있고 막 그래요. 그 규정은 다음에 한번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장에. 그 다음에 이제 별첨처럼 그 농식품부에서 규정한 농업인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돼요. 별첨이 뒷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증빙은 뭘로 오냐? 그러면 이제 면사무소에 가시면은요, 그 농지연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귀농 귀촌 하신 분들도 이 농지연부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면사무소에 내가 농사를 진다는 그 마을 영농회장의 확인을 맡아가지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농지연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품질관리원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으로도 하더라고요. 이게 농업 경영체 등록까지 해놓으시면 좋죠. 그래서 품질관리원에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시면 그 증명서가 나오고, 면사무소에 가시면은 농지연부를 또 등록할 수가 있고 또 농지연부를 띨 수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을 영농회장 이장님이 이제 대개 영농회장인데 그 양반 영농 확인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 증빙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또 이해가 가실 법 잡고, 그래서 농업인의 5년 경력을, 이런 농업인의 범위가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귀농귀촌 교육 때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첫째는 농업인 경력이 그 대통령이 정하는 자인데 1000제곱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그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거나, 이게 또는이죠. 또는. 그래서 90일 이상 종사하시는 분도 농업인으로 인정해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100평 이상의 그 다음에 고정식 온실이나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0평 이상의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
농식품부 지정하는 그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 같은 거, 말 같은 거, 그런 거 큰 가축 2마리 이상, 그 다음에 중가축, 뭐 예를 들어서 그 염소라든지 양 같은 거 있잖아요. 돼지 같은 거, 그런 거 10두 이상, 그 다음에 소가축, 뭐 토끼라든지 뭐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병아리라든지, 아니 병아리는 아니고 소가축, 그런 거, 토끼 같은 거, 이런 거 적은 거는 100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닭 같은 경우 가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1000마리 이상. 그 다음에 꿀벌은 또 10통 이상 재배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을 5년을 쌓으면 된다는 거지, 꼭 농사만 막 가서 벼농사를 짓고 막 밭을 짓고 그 전답 과수원을 해야만이 되는 건 아니다. 농사 경력은 이걸로 증빙이 되면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사이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ruris.mollit.co.kr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집원 입력을 하면 지금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좀 확인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농지 공시지가 100%를 반영해 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담보농지 담보 잡힐 때. 그래서 공시지가는 여기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감정평가 중에 이제 높은 것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령 어떤 농지를 농지연금 신청했는데 감정평가는 3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는 2억이 나왔어.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해야죠. 높은 거. 이걸로 농지연금 나오니까. 그래서 3억 원인 그런 그러니까 이제 3억 원은 39, 27이니까 90% 인정해준다 했잖아요. 감정평가는. 그러니까 이제 2억 7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높은 2억 7천만 원을 농지연금 담보로 선택하셔야 되겠죠. 예를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소지와 농지와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입할 농지는 제촌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시, 군, 구만 해당이 돼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와 직선거리가 30km 내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는 해당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거주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말해요. 실제로 살더라도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주소, 그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접한 시군구라 하면은요, 이게 굳이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것도 30km에 해당이 돼야냐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익산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논산시가. 근데 이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농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전 살기는 여기 살아요. 여기 100km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100km. 그래도 상관없어요. 100km가 돼도 상관없다니까. 연접이니까. 연접이잖아요. 연접.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다른 시군. 그래서 연접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노후에 편안하게 연금식으로 매달 15일날 좀 받는 거를 해놓으면은 우리 농사 짓는데도 좀 힘이 나고, 또 뭐 자식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조금 있는데 잘 설득을 하면 아빠의 인생은 아빠의 인생이다. 이걸 잘 설득을 하면 이거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갈등은. 그 다음에 설사 농지값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건 당연히 뭐 처분해가지고 돌려주고, 또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요즘 다 90까지 사시잖아요. 많이들.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0.3년씩 늘어난다고 그래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지금 83세인데 이게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90
더 많이 타도 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장점을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남아서 별도 파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도 되는데 오늘 다행히 시간이 다 갔네요. 뭐 이 정도면은 많이 좀 이해가 하셨을 거를 생각하고 그 질문을 좀 받은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좀 했는데 복리면 좀 비싸겠네요. 해지가 그렇죠. 해지하려면 2.5%. 우리 대표님들 수업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질문 몇 가지 좀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말씀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좀 강의 좀 어떠셨나요? 이해가 좀 돼요? 예, 이해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네. 예, 아이고. 그 농지연금제도에 대해서 농지연금 포털 사이트 가셔가지고 또 많이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그 경공매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왜냐면 어떤 분이 엊그저께 전화 왔어요. 내가 이제 경매로 받았는데 그 농지에 대해서 내가 농사 경력을 쌓아야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미 농사 경력이 있으면은 이제 농사를 안 지어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5년 이상만 어떻게 좀 고생하셔가지고 농사 경력을 좀 쌓으시면 나중에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됩니다. 330 제곱미터 하우스 경작 시 나오지요. 이것도 면사무소에 와서 내가 등록을 해야 돼요. 작물을 심어놓고 그 면사무소에서 작물을 안 심으면 농지연부를 안 띄워줘요. 내가 그 빈 하우스에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를 지어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상추라든지 무를 재배를 하기 시작해야 면직원이 나와서 확인하고 농지연부에 등록을 해줘요. 김현진 대표님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많이 가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공유는 정지를 하고 공유는 정지를 할게요. 이제 오늘 대표님들하고 오늘 저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많이 가져봤는데 오늘 충분히 그래도 이해가 많이 가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가축을 키워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아까 대가축은 2마리 이상, 중가축은 10마리 이상, 그 다음에 소가축은 100마리 이상, 그 다음에 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금류는 1000마리 이상 하시면은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 경력을 5년간 그런 경력을 쌓아야 되죠. 예, 질문 노중환 대표님 말씀하세요. 노중환 대표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 문자 안 하셔도 다 들리니까요. 예, 노중환 대표님이 질문이 있어요 했는데 질문을 안 하시네. 오늘이 지금 53번.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무려 2시간 동안 우리 대표님들이 또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저와 같이 알아봤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잘 들어주시고 또 대답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연금 갈등은 11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조금 10분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농지연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계속 들으실 분은 11시 5분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또 농지 갈등에 대해서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저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